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5월 8일 토요일인데요. 오늘 주말 주식 시황에서는 최근에 그 업종 중에 그 철강주에 대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NI스틸이라든가 문배철강을 이야기할 때 철강주가 상승할 수 있는 그 요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주말에 제가 다시 또 그 분석을 해본 결과 여러분들이 철강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겠다는 측면에서 오늘 방송을 한번 해드리고요. 방송을 하기 전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운영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분석이니 매매에 참고하시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회원님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제가 관심 종목으로 철강주 중에 물론 당연히 여러 종목들이 많이 있죠. 현대제철, 포스코 강판, 동국제강 또 이렇게 또 뭐 포스코를 비롯해서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문배철강하고 NI 스틸을 말씀드릴 때 그 배경이 아무래도 이제 철강주가 그동안 많이 고점에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공매도가 이제 재개되고 하다 보니까 공매도가 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고점에서 그동안 상승한 폭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이 보유한 공매도 물량들이 많이 출회될 것을 대비해서 그 공매도가 관련 없는 중소형주 쪽에 폭넓게 보시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여하튼 지금 현재 철강주라고 그러면은 메이저들의 철강주 코스피 200이라든가 코스닥의 150 종목에 해당되는 그런 주요 대표 철강주들이 선발로 많이 오르지만 기타 공매도하고 관련이 없는 중소형 철강주 쪽으로도 많이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시장의 지배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중견 기업이면서 그러니까 대기업이면서도 또 우리가 당연히 공매도의 대상이 되는 그런 기업인 줄 알았지만 주가가 그 대형주 시가총액이 1조 원임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를 회피하고 있는 세아 베스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최근에 이 철강주들이 이렇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철강주가 지속적으로 계속 오르는가? 물론 지난번 제가 방송을 했지만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의미에서 우선 철강주라고 하면 과거에 반도체라든가 이런 그 2차 전지 또는 첨단 그 통신 관련 부품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첨단 산업은 아니면서 왠지 그 미래의 성장성이 한계가 있는 굴뚝 기업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장기간 주가가 저평가돼 왔던 것이 사실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코로나 이후에 각국이 대규모 그 시설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시설 투자의 기본은 철강이 기본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철강이 업종에 엄청난 그 호황을 그 맞이한 그런 상황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미국과 중국의 호재가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점. 미국의 무역 확장법, 그러니까 그동안 이 철강이라고 하는 것을 무역 확장법이 미국에서 그 자국의 그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걸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그러면 해당 그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인위적으로 국가가 정한 대로 그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으로 철강이 수출되는데 장애가 많이 됐었는데요.
오히려 이제 이런 자유무역 체제로 가면서 미국 내에서 이 무역 확장법을 폐지 또는 보완하자는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향후 미국 시장으로 철강 수입이 아주 자유롭게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도 지금까지 최근에 중국의 값싼 그 철강들이 각 세계를 지배하고 특히 그래서 단가 경쟁에서 맞지 않은 우리 한국 제품이나 일본 제품들이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는데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중국도 그 공해 산업, 그 대기 오염이라든가 이런 걸 일으키는 것이 철강이 주범이다 해서 철강 산업에 대해서는 그 철저히 통폐합을 하고 그 구조조정을 거치는 그런 상황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철강을 만드는 그 산업에 대해서 부가세, 우리로 말하면 이제 부가세인데요. 이 부가세 환급해주는 이거를 금년 5월부터 2021년 5월부터 폐지하기로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자국 내의 철강 산업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하겠죠. 전에는 생산을 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고 했었는데 그런 그 특혜가 사라지게 되니까 오히려 해외에 있는 제품들이 중국으로 진출하기가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철강 산업이 그야말로 최대의 호황기를 맞았다고 하는 측면.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 이 철강주들이 지금 현재 많이 오른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호황이 잠깐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사이클상 완벽한 호황기로 접어들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1차 상승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조정을 거치면서 최근에 보면 차트를 볼 때 지속해서 또 2차 상승을 구가하는 그런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일봉으로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세아 베스틸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그동안은 이 적자도 많이 났었습니다. 만 원대에 있다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상승이 돼 왔죠. 2021년 이게 이제 어, 작년 말부터 회복세를 보이다가 금년에 1, 2, 3월 또 4월, 5월로 접어들면서 이게 이제 공매도의 그 시행 이런 걸 앞두고 그동안 올랐던 대형주들이 조금 조정을 할 거다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세아 베스틸 같은 경우는 공매도 대상이 되지 않는 기업이죠. 그런데 시가총액 그동안 올라서 1조 원이 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매도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 때문에 주가가 공매도 시행 전에 떨어졌다가 다시 최근에 재차 상승하는 신고가를 경신해서 아주 강하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이클이 단기적인 그 일봉상으로 보면 우리가 쉽게 그 흐름을 찾아볼 수 없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 큰 사이클이 바뀌는 종목들은 주봉도 아니고 월봉으로 한번 전환을 해서 보면 주가의 앞으로의 상승폭, 과거의 호황기 때 얼마만큼 주가가 높았었고, 그리고 이게 얼만큼 조정을 하고 지금 상승기를 가는지 이런 흐름을 잘 볼 수가 있거든요. 2015년도 이때에 보면 비교적 이 철강주 중에서 세아베스들이 46,000원대 최고 고점이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조정을 거쳐서 작년에 코로나로 최저점을 찍고 경기 회복 기대감 때문에 다시 또 주가가 급속도로 반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인데요. 이런 흐름을 가급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철강주들이 작년서부터 좋아졌다고 하는데 과연 얼만큼 좋아졌길래 그런가? 이거를 우리가 미리 파악해 볼 수 있는 거는 금년 1, 4분기에 추정 실적을 공시한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마침 세아 베스틸이 그 금년 1, 4분기 그러니까 1, 2, 3 영업 실적이 공시가 돼서 나온 게 있어서 그 자료를 한번 보고 여러분들한테 얼만큼 회사 수익이 개선되고
또 이런 추세로 가면 금년 연말에 회사 실적이 예상 실적이 얼만큼 좋아지는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4월 29일 날, 지난달 4월 29일 날 그 세아 베스트리 공시한 2021년도 1사분기 잠정 영업 실적이거든요. 자, 1사분기의 매출액이 4,700억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2020년 작년도에도 4사분기에 최고 실적이 났다고 철강주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때 실적이 4,130억이었거든요. 근데 1사분기에 이미 작년도 그 4사분기 최고 실적을 한 15% 정도 증가한 걸로 나왔죠. 4,700억으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작년도에 매출액이 1조 3천억이었는데요. 지금 1사분기에만 4,700억을 할 정도면 거의 5천억으로 잡았을 때 금년에 누계 매출액이 건 2조 원에 가까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작년 연말부터 이 철강주들의 매출액이 계속 호조되면서 작년 4, 4분기에 최고치를 달성했고 또 금년 1, 4분기에 또 작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이런 식이면 2, 4분기 또 3, 4분기로 이렇게 갈수록 누적적으로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더 놀라운 것은 영업 실적이거든요. 영업 이익이 240억 흑자가 발생했는데 작년에는 이 세아페스트리 주가가 영업 이익이 4, 4분기에 실적이 좋아졌다고 하는데도 29억이 적자가 났었거든요. 29억이 1, 4분기에 무려 240억 흑자가 났다. 이거는 정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최저 밑바닥에서 최고의 위로 상승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흑자 전환도 했을 뿐만이 아니라 29억 적자를 240억 흑자로 돌렸다는 거.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작년에 연간으로 240억 적자였거든요. 이게 1, 4분기 만에 240억 흑자로 전환됐다고 하는 건 그야말로 물론 주가도 지금 최근에 오르기는 올랐지만은 오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점. 그래서 지금 현재 당기 순이익이 작년에 2,300억의 그 적자, 2,380억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지금 현재 530억의 흑자로 전환이 됐다고 하는 점. 이런 점으로 볼 때 철강주들에 대한 실적은 정말 그 중에서도 뭐 물론 다른 기업들도 다 이렇게 철강주들이 전체적으로 회복되고 주가가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이기는 한데요. 여하튼 그 철강주의 그 업황이 심상치가 않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이 여러 가지 종목들 이제 최근에 이제 동국제강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주가가 이 월봉으로 제가 표시를 한 건데요. 대체로 코로나 이후에 최저 바닥을 찍었다가 지금 최고가로 부과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죠. 일봉으로 보면 조금 더 올랐는데요. 이거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해당되는 그런 종목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공매도가 여러분이 대부분이 HTS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증권사의 그, 그 영업사원들하고 뭐 오프라인으로 매매를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겠지만은요. 지금 그 HTS 상에서 보면 그 공매도가 되는 종목은 K200이라고 앞에 찍혀 있고 또 세아 베스틸 같은 경우는 보면 아무 표시도 없거든요. 그 시가총액으로 보면 1조 원 정도가 되는 만만치 않은 대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충분히 이런 종목들은 보통 거래소 코스피 200 종목이 시가총액 5천억만 돼도 공매도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많은데
일부 철강주들은 최근 주가 상승이 그대로 이게 반영이 안 돼가지고 아직은 공매도 해당되지 않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고 철강주에 대해서는 한번 시각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휴일 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증시에서 좋은 종목 잘 골라서 투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